지금 일본 기상청의 지진 관측 시계가 미친 듯이 파란불을 뿜으며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일본 열도의 대지가 지표면 아래에서 연쇄적으로 비명을 지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단 7월 1일 하루에 일본 열도의 동서남북 사방에서 지각이 찢어지는 현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일본의 최근에 6월 2일부터 7월 1일 한 달 동안의 지진은 총 163건, 가장 많이 나온 진앙은 이와떼현 앞바다에서 26건입니다. 특히 6월 25일 규모 6.9는 일본 기상청에서 다시 수치를 올려서 7.2로 수정됐죠. 그러니까 6월 25일 날 7.2의 강진이 발생했죠, 일본에서. 계속해가지고 지금 오늘 7월 1일 저녁에도 지금 이와떼현에서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을 했고, 계속해서 지금 이와떼현을 때리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본 기상청 역시 이 이와떼현 지역의 이 흔들린 지역에 대해서 지진하고 추가적인 여진과 토사재해에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큰 한 달간의 최근의 위험한 축은 후지산도 후지산이지만 동북부 태평양판 쪽에 이와떼현 앞바다의 여진성 활동이 많다는 것이 가장 큰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월 1일 9시 8분에도 이와떼현 앞바다에서 규모 6.0 최대 진도 4가 발생을 했고, 쓰나미 경보는 걱정은 없다고 일본 기상청이 발표를 했긴 하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지금 이와떼현에서 규모 7.2, 6.0 계속 때리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후지산도 계속해서 군발 지진이 발생하고 있죠. 후지산 인근으로 볼 수가 있는 야마나시현 동부, 후지산 후지 5호, 후지 5대 호수 후지산 인근에서 계속해서 최근에 10건의 지진이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6월 26일 저녁 10시 29분에 규모 5.6, 전원의 깊이 20km, 최대 진도 6약, 그 이후에 규모 2에서 3 클래스의 지진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 지금 6월 25일 날 이와떼현 인근의 그 해변에서의 앞바다의 7.2 때문에 그렇지, 사실상 후지산도 굉장히 지금 과거의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는 일본 기상청에서 계속 위험하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일본 기상청이 최근에 야마나시현 동부 후지산 5호 5대 호수, 전원의 깊이 20km, 규모 5.6, 최대 진도 6약으로 발표를 하면서 북서남동 방향 압력 축의 역단청형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하게 흔들린 지역이 일주일 정도, 특히 2, 3일은 최대 6약 정도, 최대 진도 6약 정도 지진에 주의하라고 경고했죠. 물론 우리가 이것을 보고서 100% 후지산 바로 아래에 마그마가 움직였다고 강하게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후지 5대 호수, 후지 5호 주변에 지각성 지진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맞긴 하겠지만, 하지만 후지 5호 지역이기에 우리가 후지산 분화의 전조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유심히 봐야 될 것이 오늘 오전 7월 1일 오전 미야자키현 북부 내륙 평화 지역에서 규모 5.1 최대 진도 4의 지진이 있었죠. 미야자키 앞바다 쪽에는 일본 슈가나다가 있죠. 이 지역은 난카이 트로프의 서쪽 끝부분과 이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큰 지진이 날 때마다 이 난카이 트로프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물론 이번에 일본 기상청에서는 쓰나미 우려도 없다고 했고, 물론 규모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규모가 5.1이기 때문에 일본 기상청 기준으로 봤을 때 난카이 트로프 지진 임시 정보 조사를 할 수 있는 감시 영역 안에서 규모 6.8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거나 이상한 어떤 지각 변동이라든지 자주 말씀드렸던 이 슬로우 슬립 같은 현상이 관측될 때 이 난카이 트로프 지진을 우리가 우려해 볼 수가 있는데, 이번 규모는 5.1이기 때문에 공식 기준상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 임박 신호로는 분류될 수가 없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7월 1일 미야자키 지진은 난카이 트로프 주변부에서 난 지진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말씀드린 이 한 달간의 이 일본 내 이와떼현, 미야자키현, 후지산 쪽의 지진들이 연속적으로 발생되는 이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면, 이 재앙은 순식간에 일본 수도권을 마비시키며 일본 열도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겠죠. 단 몇 시간 만에 일본 도쿄를 비롯한 관동 전역의 하늘이 진짜 암흑 같은 그런 화산재와 유황가스로 완전히 뒤덮일 것입니다. 시속 수백 킬로미터로 대지를 쓸어버릴 고온의 화산 쇠설류가 그땐 어떠한 현대 문명도 살아남을 수 없겠죠.
일본 전역의 교통, 전력, 통신망도 마비가 될 수가 있고 수천만 명의 시민들이 대혼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어떤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일본 정부가 최악의 사태를 대비해서 수립해 놓은 실제 후지산 방제 시나리오의 스토리입니다. 최근의 일본의 지진들을 봤을 때에 우리는 위협을 느낀다는 거죠. 많은 비가 오면서 후지산이 산체 팽창 곡선을 만든다면은 자연스러운 강수 현상이겠지만 비가 오지 않는 경우에도 이 후지산의 산체가 부풀어 오른다면은 지금 최근에 이러한 일본의 지진들, 지하 깊은 곳에서의 화산성 지진이 폭증이 동시에 관측이 된다면은 정말 그때는 이 후지산이 정말로 대피 경고를 발령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역사 속의 모든 대참사는 항상 설마라는 우리 방심을 한 인류가 방심을 했을 때 갑자기 발생을 했죠. 후지산 아래 잠든 수십억 톤의 마그마는 지금도 지각의 가장 약한 균열을 찾아서 끊임없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6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 이 계속되는 강력한 연쇄 지진 도미노 현상, 우리는 계속해서 지진 데이터들을 매 눈으로 날카롭게 감시하고 추적해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엑소학TV는 앞으로 후지산의 지각 변동과 일본 기상청의 지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